지금 화면에 떴습니까? 슬라이드? 네네. 네. 화면에 떴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름이 최민지라고 우리 네. 조교 선생님 아이디를 구 교수님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뜹니다. 얼굴도 보이고요. 예. 자, 시간이 돼가지고 저기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구영민 교수님 그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구영민 교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인하대학에 재학하실 때 일찍 유학을 생각하시고 뉴욕에 이제 프레스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우선 학부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뉴욕 주에 있는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에 가서 석사를 공부를 하시고 사무실 경력은 뭐 여러분 제가 다 그 열거를 못합니다만은 뉴욕에 있는 메이저 사무실에서 쭉 작업을 오래 하시다가 다시 귀국을 하시고 저기 인하대학에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구영민 교수님을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평이 아직까지 뭐 그 페이퍼 아키텍이라 그러죠. 우리가 페이퍼 아키텍이라는 거는 포스트 모던 이후에 미국 경제 침체기 1980년대 중심 전후해 가지고 마구 나타난 이제 급 사조인데 사조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건축가들의 꿈을 종이와 모형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그런 그룹들을 일컬어서 페이퍼 아키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리비우스 우스도 그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하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뭐 브로스키 우킨 러시아에 또 있고 뭐 이루 열거할 수 없습니다. 구영민 교수님은 그 중에 한 분이고 아직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까지도 행림에 계속 자문을 해주셨고 최근에 또 톰 메인하고 베이징에도 또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지금은 또 뭐 결국은 그쪽 사정으로 해가지고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소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학교에 이제 모셨는데 좀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또 모시게 됐고 학생들이 오늘 특강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구 교수님 서설이 길었습니다. 원래 뭐 애들 학생들 우리 다 잘 알 텐데 그래도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구 교수님 저걸 할까요? 강의를 시작을 할까요, 구 교수님? 네. 네네. 예, 저는 그럼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울리거나 하진 않죠? 예,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 뭐 거의 비슷하네. 우리 교수는 줌 써서. 근데 그 학생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나? 이렇게. 학생들이 카메라가 좀 신통찮고 이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 얼굴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혼자 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네, 그죠? 예. 잠깐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구영민 교수입니다. 뭐 지금 강 교수님이 너무 막 떠올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특별히 뭘 저거하는 거 없고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제 실무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교수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인제대학에서 그 특강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아까 강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소위 페이퍼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도 7번째 전시회를 이제 개인전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고 또 바깥에서는 또 일정 건축물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은퇴도 있고 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지난번 포스터 보니까 아주 인제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해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텐데, 특별히 제가 가끔 뭐 최근에는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해서 우리 인제대학교 학생들의 훌륭한 졸업 설계도 리뷰를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학생들이 건축 수업이라는 개념이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랄까요 옛날 생각이 나게 건축 수업이라는 것이 좀 뭔가 일반적이어서 그 교수의 건축 수업인데 그 교수의 건축 수업이라고 한 쪽에서 요새 K-팝이 유행하니까 K 교수의 건축 수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내가 그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될지 할지 모르겠지만 은퇴전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 이제 학생 작품들하고 이제 우리끼리 소통했던 얘기들을 좀 할 건데 미리 최초로 아마 우리 인제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보면 여기 리프트 투 다이얼로그라고 돼 있는데 리프트 이제 한국말로 원래는 한국말이 틈의 다이얼로그라고 있습니다. 틈의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썼던 책의 이름인데 그 당시는 이 뜻이 모르고 썼는데 이제 최근에 그 뜻이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번 전시의 이름이 틈의 다이얼로그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틈의 다이얼로그가 저의 페이퍼 건축뿐만 아니라 저의 건축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화두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재현을 거듭하다가 상당히 최근에는 그 의미를 발굴하게 돼서 학생들과의 수업에 제가 한 5, 6년 전부터 특히 졸업 설계 때는 거의 뭐 10여 년이 됐네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서 이 틈과 다이얼로그에 대한 생각 또는 개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 교육에서의 나름대로의 철학,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건축을 통해서 얻은 생각이 틈이라는 거,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페이퍼 건축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재미로 시작을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평생을 이어오네요. 그죠? 얻은 생각의 실마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틈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개념적인 성숙을 이루었는가 또 어떻게 교육에 반영을 해왔는가를 오늘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뉴욕에 오래 좀 살았고 또 여러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도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도시를 볼 때 너무 흥미로워서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헤테로토피아니 뭐 도시구조 연구니 해서 도시 내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충돌의 상황들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유발되고 있는 균열의 상태 균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균열처럼 막 쩍쩍 갈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좀 틈새 도시와 건축 간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발견을 해서 이거를 작업에 옮길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균열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서 영어로 그냥 크랙이라고 썼다가 그때 당시에 전시 제목이 뭐 아틀라스 오브 크랙, 그러면 균열의 지도, 뭐 또는
Poetics of Crack, 그래서 균열의 시학, 균열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측면, 사실 재현의 측면이 자꾸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구조를 드러내는 어떤 폐허적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이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번 그 틈의 다이얼로그를 제 나름대로 하다가 이제 그 여러분 그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하이데거. 뭐 하이데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무신론자거든요. 저는 유신론자고. 이 당시에 사르트르나 그 하이데거 등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응시의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이데거가 얘기했습니다. 그 예술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어떤 그 소통을 위해서 대상의 긴장을 유발시키는 것을 틈새라고 부르는데 그 리프트라고 독일말 리스인데 리스가 틈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리스는 어떤 단순히 벌어진 형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벌어졌을 때 벌어진 양측 간의 관계를 이어주면서도 동시에 벌려놓는 어떤 역동적인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서 사실은 올해 올해 잔치에 7회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용어가 바뀌었어요. 리프트, 다이얼로그 투 더 리프트인데 틈새가 벌어져서 다이얼로그가 형성된다. 뭐 이거죠. 그래서 제 초기 작업에는 많이 제가 균열이라는 얘기했던 거는 원인 규명이나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 리프트가 앞으로 어떠한 작업으로 발전돼 갈 수 있는지 열린 상태를 더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돼요. 예. 여기 보이는 장면은 이제 그 제가 쭉 전시회를 했던 거이 작년 전시회 때 서울에서 했던 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품들이 그 소위 말하는 비표상, 추상에 이제 가까운 비표상은 추상은 아닙니다. 추상 작업인데 그렇다고 뭐 추상 작업이 어떤 구상 작업과 반대 뜻은 절대 아니에요. 추상이라는 것은 본질적 요소를 캐내는 작업이고 모델 하나하나가 어떤 도시의 특정 지역을 재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하면서 이제 점차 각 지역에서 발견하는 균열의 현상을 어떤 시적인 의미로 환원하고 또 이를 도시의 속성에 대입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거가 제 작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저는 이 리프트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의 사이를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오염시키는 하나의 중재적 도구로 보기 시작했어요. 좀 오염시키자는 말은 부정적인데 긍정이란 말과 좀 어울리진 않지만 저는 항상 어울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전시했던 것들을 찍어 놓은 거고요. 우리 강 교수님도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유동적인 현대 도시의 공간 속에서 연결의 작업이 조성하는 불안정과 간극성을 발견해내고 간극에 대한 충분한 이중일기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재조명하다. 제가 쓴 책이 틈의 다이얼로그가 있고 뭐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상당히 신경질을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쓰면서 내는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쓰는데 이 객관적이지를 못해가지고 가끔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제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면 우리 도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늘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절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정하고 어떤 틈새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중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중읽기.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었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읽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하이데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균열 또는 틈새라고 번역된 그 독일어 리스라는 말 속에는 틈새, 균열의 말도 있지만 설계도, 또는 디자인하다 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갈라진 형상이나 갈라놓는 그런 상태를 표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간격을 버려내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새 내기는 마치 흰 여백에 선을 그어가는 여러분의 손길,
저는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손길 이런 것이 틈이 벌어지면서 그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을 표출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틈새내기는 그 하나로 단단히 묶여져 있는 것, 우리가 늘 저것이야말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 것에 어떤 갈등이 조성되어서 그 내면의 의미가 재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끝이 없다고요. 열린 엔딩에 대한 어떤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실 졸업 설계라고 하면 5년 동안의 어떤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엔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졸업 설계는 이제 열린 엔딩이죠. 열린 엔딩. 내가 얼마큼 사고의 능력이 성장하였는가.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본다는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결정된 건 Design is a dialogue and the concept ensures you have something to tell.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어떤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꼭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걸 디자인해도 그 자체가 다이얼로그라는 얘기죠. 디자인은 다이얼로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소위 이제 교수님들이 맨날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념이 뭐냐, 개념. 그리고 개념이 여러분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개념은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정치화되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게 아닙니다. 개념은 여러분이 그냥 무엇을 보고 떠올리는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내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바이지만 인간은 원래 디자인을 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뭔가 만들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에듀케이션, 소위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다 어떻게 돼? 획일화시켜 버렸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our vision is imprisoned by education.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나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획일화,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환상에 의해서 감금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에서 맨날 그렇게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한 현실인데 아무튼 오늘의 얘기 속에 이게 많이 스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죠.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도 그건 늘 계속되는 정체성. 근데 제가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언제부터 멈췄냐면 우리는 정체성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지역성, 정체성. 이게 사실은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생각을 어느 한정된 제한 속에 가둬버린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는 것 대신에 한때는 나는 건축가다, 교수라기보다는 건축가로 불리기를 굉장히 원했던 적도 있고, 교수라는 것은 하나의 직업 세계의 카테고리지만 건축가라는 것은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길. 그러다 보니까 제 졸업생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어떤 편지를 주고 갔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학생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건축가인지 교수인지에 대한 어떤, 물론 같은 얘기예요. 건축을 하는 건축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마지막에 써놓고 간 게 교수님은 교수님이십니다라고 써놓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나는 건축가이고 또는 교육가로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교육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저조차도 오늘은 살펴보는 작업.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강의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마치 이게 은퇴를 준비한 강연회 같은데 그건 아니고 한번 저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좀 철학적 기저에서 어떻게 건축 수업을 진행해 왔는지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철학이란 말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철학.
건축에서 철학. 건축이 뭐냐, 뭐 공학이냐, 뭐 인문학이냐, 뭐 이거 따지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이 철학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그 필로소피아라는 게 소피아라는 그 지혜 여신이죠. 여자를 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칸트 뭐죠 데카르트 뭐 해가지고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말은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고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책성이고 뭐고 간에 이제 그거 없는 삶이 되는 거죠. 특히 그 5년간의 수련을 통해서 말해주는 졸업설계를 진행할 때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구도 어떤 대지를 주거나 프로그램도 주지 않고 혼자 해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제 다 키웠으니까. 근데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해오면 또 뭐 크리틱을 하고 뭐 좋네 나쁘네 막 그러는데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철학을 키워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서론을 길게 하는 얘기가 이제 뒷부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부분을 좀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디자인은 다이얼로그다.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은 뭔가 얘기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을 확인해라. 이걸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 그 다이얼로그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사실 그 뜻이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다이얼로그 그러면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잔뜩 무슨 문장을 배우고 나서 뒤에 가면 프랙티스에 다이얼로그 1, 다이얼로그 2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 다이얼로그란 말 속에 쓰면 다이아, 그러니까 관통하는 거죠. 로고스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얼로그란 말 쓸 때 아키텍처럴 컨버세이션의 말은 없어요. 아키텍처럴 다이얼로그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를 관통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말이죠.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로고스 어떤 지정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를 관통해서 그 속에서 서로 다름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모여서 없던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틈에 달려고 틈새가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얘기이며 동시에 어떤 얘기입니다. 정말 다시 말하면 다이얼로그는 관계의 다른 말이죠. 관계.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여러분들하고 건축의 일반적인 얘기, 즉 대지하고 프로그램하고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보면 우리가 건축 작업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여러분하고 따라올 거예요. 뭐 졸업설계는 물론이려니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작업 속에서 이 대지라는 말, 특히 사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이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프로그램 우리가.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못 가요.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뭐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고 컨텐츠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리프레젠테이션. 사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재현이란 말을 쓸 때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양화는 아치 시작부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에는 미메시스라고 해서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태에 대한 어떤 불만. 그 다음에 인본주의화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 이게 사실은 사진기가 발명되고 뭐 하면서 흑내말 교육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게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는 건 뭐냐면 대지입니다. 대지. 그죠? 사이트. 졸업 설계가 굉장히 흥미롭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자니 뭐 소위 족보를 들여다보고 선배들은 뭐 했나 어떤 걸 했나 왜 했나 뭐 보는데 이 대지가 졸업 설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가장 기본적. 아니면 저는 제 수업에서는 대지가 거의 70%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건축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선정하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에서 디자인 사고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특히 졸업 설계에서 대지를 선정했는데 질문이 딱 돌아옵니다. 왜라는 질문이 들어오죠. 왜 하필 여기야? 뭐, 왜 여기 사는데? 뭐, 얘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뭐 여기는 어떻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저리 나름대로 리서치를 막 해서 역사도 얘기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기억도 얘기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그러다가 보면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크리틱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항상 끝할 때까지 남아있는,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지. 그래서 나는 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틈의 속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how를 발견해내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 문제 제기는 혼자 힘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읽어야 되고 인문학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또는 심리 문화적 이런 상태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이제 크다는 얘기예요. 대지를 선정하는 순간 학생들은 뭔가 이제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막 급하게 막 생각을 하려게 해야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라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학생들 모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아주 그 기회적인 산물이라 화장실에 있다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오늘 밥 먹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 사고의 흐름이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5시까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6시부터 딴 생각할게. 이거가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생각하는 뭐죠? 그거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념을 갖다가 어떤 논리나 합리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지정한 대지가 이제 이런 것부터 보는 거죠. 주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다른 또 열림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 전반에 걸친 문화 심리적, 사회 정치적 관계는 무엇인지를 가정하는 순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독서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사회적 특성은 뭐고, 뭐, 어떤 사람이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무슨 버스인 줄 아는데, 뭐 이런 혼용어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죠. 메타 유니버스는.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디지털 어떤 것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또는 다시 말하는 산업화가 지나서 어떤 사람들의 행태가 변하고 직업의 행태가 변하면서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학생들 또는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 대지의 영역 안에 있는 가치 있는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지와 프로그램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가치 있는 단편들을 뽑아내서 어떻게 연결하는가, 링크하는가가 소위 졸업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설계 또 건축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뭐 공모전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념의 쪼가리를 어떻게 보았느냐, 또는 어떤 우리가 똑같이 보는 일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
철학이 없는 전략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전략 밑에 있는 것들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미사일이든 뭐 얘기했지만 전쟁의 최고의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위에 상위 개념은 철학 속에 평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총도 쏘고 기관단총도 쏘고 뭐 대포도 날리고 이런 어떤 그 전술, 택틱이라는 것은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어떤 전투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대지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막 디자인 스트라티지에서 뭐 할 수가 없는 케이스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를 한번 내가 나름대로 몇 개를 묶어봤어요, 그냥. 엔그레이빙. 이게 사실 그 안데스 쪽에 있는 모레이라고 하는 좀 아주 그냥 미스테리어스, 신비한 땅이죠. 이게 그 계단식으로 깎여 나간 건데 아직도 그 풀지 못하고 있어요. 잉카 문명에. 그 땅을 이제 이게 디깅 파가지고 뭐 거의 150m 이상씩 뭐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잉카 안덴 산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게 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게 아직 그 신비 이것 때문에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신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대지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 땅에 직접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인그레이빙이라고 해 내가 표현했지 임프린팅 또는 소위 이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우리 랜드스케이프 그러면 무슨 나무 심고 막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이제 소위 도시에도 랜드스케이프가 있고 스케이핑 한다는 것은 어떤 조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지평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근대 건축 이후에 뭐 근대 건축 어떤 애 비평도 많고 한데 근본적으로 보면 근대 건축이 저지르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생각했던 지평을 갖다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수직으로. 그 지평선을 망가뜨렸죠. 그 다음에 그것은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오만함. 휴브리스. 결국에 이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랜드스케이프는 고대 영어의 랜드스킵이라고 해서 그 기원을 두는데 처음에는 그 대지를 일컫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 픽처레스크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풍경 정도. 더 나아가서 17세기에 그 네덜란드 중심으로 보면 그 땅 위에 자연 공간을 그린 그림들이 이제 하나의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화적 의미예요. 사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이제 고대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랜드스케프트가 있는데 랜드스케프트 이것이 오늘날 랜드스케이프의 기원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랜드샤프트는 일단 그래서 장면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작업 공동체 환경이며 또는 주거지, 목초지 등이 배치돼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배치의 관념, 공간 조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독일어에서 게마인세프트란 말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게마인세프트. 쓰기 말 공동사회. 오늘날 말하는 공유사회와 유사성을 토대로 해서 랜드샤프트라는 단어가 점유, 활동, 공간의 패턴에 관한 개념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 시티, 항공모함 도시, 랜드스케이프 위에. 이것도 이제 독일계의 그 한스 홀라인이라는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건축가가 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 막던 그 랜드에 대한 어떤 이게 뒤집어 깐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소위 이게 포토 몽타주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지의 형상 자체가 이미 건축적 진술이다. 이게 뭐 아키텍처 스테이트먼트. 뭐가 대지의 형상 자체가 대지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남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은 모든 것이 건축이다. Everything is architecture라고 말합니다. 그의 진술에 그 증거가 되는 말이 하나죠. 사실 보면 이 항공모함이 저렇게 산 위에 언덕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요. 왜? 항공모함이 바다에 떠 있어야 항공모함이지 저렇게 산 위에 있으니까 뭔가 그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기능이 파괴된 상태. 그죠?
우리는 항공모함이라고 보고 있고 저기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투적인데 평화로운 지평선 위에 저 따위가 올라가 있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추구했던 일종의 우상 파괴, 이거 아이코노크라스트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아이코노크라스트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약간 사키즘, 비아냥거리는 쓰기도 하죠. 좋은 의미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 벌어지는 그 성상들, 뭐 베드로상, 뭐 천주교를 믿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절대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 의미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달려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아이코노크라스트, 하지만 성상 파괴주의,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일을 하는 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항공모함 자체가 이 사막 위에 떠 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폐허의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근하게 근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휴브리스, 오만함에 대한 어떤 그래서 우리를 당혹해. 그래서 이 폐허의 의미를 당혹해죠. 그것도 같은 시대의 랜드스케이프 위에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한스 올라인도 흥미로운 건축가 중에 하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죠. 이거는 뭐 거의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죠. 이 꼬르비제의 이 소위 말 빌라사부아는 내가 봤을 때 뭐 1학년, 2학년 들어갔을 때 이 집은 거의 뭐 그래서 보기도 싫은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상으로는 이 세상에 지어진 집 중에서 전 고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왜? 보이드라는 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포함돼 보이드. 그래서 이 머신 앤 더 가든이라고 해서 사실 이때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주거, 산다는 자체가 땅으로부터 이격된 거예요. 사실 다른 얘기에서 이 필러티화된 것들을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 이격의 원인은 바로 시대성. 자동차를 통해서 집에 접근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도 분리되다 필러티. 인간이 바로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모래의 폐허와 달리 땅에서부터 그건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떨어져서 건축 자체의 어떤 그 거만함이 좀 누리고 있다는 측면이죠. 봉피두 센터인데 파리에 가면 아주 여기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봉피두 센터 보면 좀 특이해요. 이 눈높이에서 보면 그 앞에 이렇게 경사지로 기운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는 거의 뭐 19세기, 18세기 말 정도에 지어진 집들이 쫙 있는데 이 건물이 특히 무슨 기계같이 보여서 저는 볼 때마다 아까 항공모함 보듯이 다 쓴 어떤 그 보일러 하나가 여기 딱 떨어져 있는 느낌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시간 속에 묻혀 있는, 여기 시간이 중요하죠. 오래된 시간 속에 묻혀 있는 이질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오브젝트. 그죠? 이질적 패브릭. 이거 기계와 건축이 하는 단순한 요건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이 노출된 어떤 비참한 모습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주변을 폐허화시키거나 이 자체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모습 같은 그런 어떤 시간관념을 흐트러 놓는 머신이라고 보기는 좋지만 어떤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 DDP를 가보면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건축가가 세워놓은 둥그러운 그 신비로운 형상이 오히려 동대문이라는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충격이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지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 갑자기 이게 드러나면 충격적으로. 아메바 같은 게 하나 도시에 끼어 있다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욕은 하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게 1970년대, 60년대 세워졌으니까 그 당시에 또 공모전이었는데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질문을 하지 정해진 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 기능적인 사회가 우리 사회죠. 어떻게 보면. 질문을 싫어. 학생들도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노맨스랜드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옆에 그 모델은 제가 그 노맨스랜드로부터 착안을 해서 재현한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 단지가 들어섰다가 산업화가 끝나고 다 물러나가면서 남겨진 가정집과 주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도시나 한 이렇게 노맨스랜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할지 그걸로 한번 생각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인데 이제까지의 폐허의 모습을 통해서 대지가 하려는 그 진술을 알고 또한 우리는 그 틈새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다이얼로그의 가능성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제 건축가들은 대체 대지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동시대 시정신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까? 그 다음에 대지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재현하라고 했을까? 사실 대지를 재현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적어도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할 때 보면 범위를 되게 한정시켜 놓는데 그 범위를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로 이제 합니다. 마이크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매크로가 어디까지 갈지. 그렇다고 전 지구적 할 수 없지만 그 시티 오브 캡티브 글로브라고 하는 그림 있죠. 그 네덜란드 건축가 그 렌코라스가 광란의 뉴욕시티에서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건물들이 쫙 서 있습니다. 맨하탄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대지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대지를 누구나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낯설게 보는 안목 그게 바로 틈새의 시작이에요. 그걸 남들과 똑같이 보면 틈새가 벌어질 수가 없죠. 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대지가 프로그램과 형태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발표를 이제 하게 하는데, 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따라야 할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그 어떤 계열을 통해서 또 목적을 향한 행위가 취해야 할 계획이나 또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건축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건축의 외연적 요소, 특히 형태, 재료 등과 달리 내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 건축의 진료라고 진료. 진료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이란 말이죠. substance. 그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재료에 대한 얘기. 재료가 손으로 만지는 재료가 아니고 정신적 재료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펑션을 같이 봐요, 많은 사람들은. 왜?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인데 이거를 손으로 잡기 위해서 기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18세기 프로그램이 개념이 성립된 이후에 근대까지 건축은 기능의 해결을 중요시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뭐 기능이 아니고 사회 정치적 변화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새 CGV나 뭐 극장 가고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언제쯤 생겼을까? 그거는 필름이 발명된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죠? 백화점?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20세기 초에 뭐 중반에 생긴 거죠. 왜? 대량 생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뭘 반영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내는데 제약을 줍니다. 그래서 건축의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이 고정적이고 획일화된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시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능으로 딱 정해놓고 끝내기에는 사실 문제가 지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도시 상황에서는 이 서사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이제 잡아내는 적어도 프로그램이 기능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도시 속성으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은 본질적으로 서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는 정리하고 이러한 서사적 개념들은 건축과 같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새로운 건축의 담론으로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란 말은 우리말로 서사물,
서술, 이야기, 이야기체 문학, 담화 등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인간의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서술 정도로 인식되고는 있고 사용되고는 있지만 현대 서술 담론을 통해서 볼 때 사실적이거나 허구적인 사건을 인과구조에 따라서 이야기 형식으로 인과구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할 것 중에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입니다. 프로그램을 불확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건축어휘로 표현하자면 이 스토리라는 말 자체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소통을 중심합니다. 그 다음에 양방성. 한 사람의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한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선형적이라는 말은 이제 선형적이라는 건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선형은 결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방구조. 그다음에 재현적이다. 시공간을 그대로 있는 것에서 어떤 번져서 그리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재현되는 것이고 다감각성,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습니다. 구술 및 다감각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얘기로 오늘 얘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그것과 어떤 프로그램의 관계를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인포메이션과 스토리 우리가 이제 대지에 나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와요.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왜? 정보를 얻어오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죠? 인포메이션과 정보의 차이를 간단하냐. 인포메이션과 스토리의 차이를 각각에 얘기하면, 정보는 정보부가 있잖아요. 정보부 같은 게. CIA 뭐.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신비롭고 흥미가 가는데 일단 노출되면 얘는 끝이에요. 근데 스토리는 뭐가 되냐면 이게 구두로 전해지거나 뭐 하기 때문에 우리 강 교수가 뭐 나한테 무슨 얘기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항상 변합니다. 끝이 없어요. 특히 인간들의 속성 중에는 거십, 다시 말하면 남의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남 얘기 듣기 좋아하고.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자극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인포메이션이란 자체는 지식의 가장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도 역시 뭐냐면 이 정보와 정보가 관계를 맺으면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은 그런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 지식과 또 다른 지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과는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바로 그 지식과 지식의 어떤 연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책을 소개할게요. 그게 이제 그 드림 소사이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포스 웨이브, 다시 제4의 물결. 제4의 물결이라는 책도 나왔죠. 그때 그 컴퓨터 뭐 해가지고 3차 산업. 요즘 4차 산업 시대라고 불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그 랄프 젠센이라는 분인데, 이분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미래학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소장을 쭉 있다가 2001년에 드림 컴퍼니를 세웁니다. 드림 컴퍼니.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CEO가 아니고 CIO라고 그럽니다. CIO가 뭐냐면 Chief Imagination Officer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미래의 전략, 회사를 위한 미래의 전략 같은 거를 이제 컨설트도 해주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지식 정보의 경계, 우리가 아까 했던 인포메이션과 날리지의 경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감성에서 유발되는 제4의 물결에 의해서 곧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건축학과는 무너지지 않아요.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이 없어지니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축과는 안 없어집니다. 로봇가 지으면 된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건축가가 뭘 가지고 짓나 돈 많이 때 짓는 게 아니야. 꿈이 있어요. 꿈. 이 꿈을 어떻게 컨설팅 해주느냐가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나가면 반드시 건축을 하기 바랍니다. 제4의 물결에서 곧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4의 물결의 핵심 키워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바운드리 그 날지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 그는 게 보면 information to imagination, shift from 정보의 사회에서 상상의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veryone has a story.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명이고 40명이고 왔는데 누구나 다 속에 건진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거야. 쟤는 무슨 얘기 갖고 있을까? 쟤는 무슨 비밀을 정보를 갖고 이게 아니고
무슨 비밀이,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불확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건축적 이야기를 표현한다. 아까 얘기했죠? 졸업 설계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아까 대지로부터 스토리를 꾸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러가 된다. 바로 졸업 설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보는 크리틱 뷰예요. 가운데 손들고 이렇게 다를 꼬고 앉으신 분이 교수님인 것 같고, 나머지 학생들은 뒤에서 졸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잔뜩 걸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풍경을 영대피해 놓고 보면 우리 옛날에, 이건 서양 얘기지만 옛날에 할아버지나 저도 그랬어요. 저 때만 해도 동네 어떤 할아버지나 이제 아저씨가 우리 불러놓고 소위 말해 썰을 풀어요. 이 썰이라는 게, 내가 군대 있을 때 뭐 했는데, 그때는 다 자신인 줄 아는데 한 3일 뒤에 같은 얘기 들어오면 또 변해 있어. 뭐 좀 더 계속 뭘 더 하는 거야. 그때는 슈루탄을 갖다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얘기들. 이 이야기라는 것을 할 때 사람은 이미 어떤 아이디어, 그다음에 감성, 이런 걸 스스로 어떻게 재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재구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what is storytelling, 그런 스토리 뭐냐. 그건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 어디서 와? 우리가 경험한 것, 또는 어서 들어서 아는 것, 또는 어떤 소설, 가상,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부터 상상력을 갖다가 우리 같이 나누는 거죠. 이야기 남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는 거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비, 창조라는 거는 그냥 연결한 어떤 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폰의 재미가 뭐냐면,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고 아이폰 자체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모든 기능들을 합해가지고 이 사람의 꿈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죠? 제가 항상 이제 농담 삼아 우리 저는 삼성을 쓰고 있지만, 삼성이 뭐죠? 갤럭시가 아이폰을 끝까지 추월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건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거짓말 같은 꿈까지 연결돼가지고 이거는 끊임없이 열려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를 해보면, 굿 디자인은 뭐냐? 항상 좋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묻습니다. 좋은 질문은 뭔가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던지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 방향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질문이 강요되는 사회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회이며 문화적인 사회가 되고, 답정너의 사회, 대답을 강요하는 사회는 좀 뭐랄까, 기능적인 사회입니다. 기능적인 사회. 대답을 잘하고 저들이 구미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점수가 좋아지는 거죠. 스티뮬레이트. 문제의식을 가져라. 프로블레매틱. 그 다음에 도전정신과 그 다음에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성보다는 가슴에 얘기하는 걸 얘기해라. 자, 아까 잠깐 재현이라는 거 얘기했지만, 재현은 진짜 복잡하게 서양 사람들 얘기해요. 뭐 그냥 마지막에 딜레즈는 뭐 재현은 차이를 억압하는 도구다. 뭐 개념을 확대한 재현은 뭐 사물의 재인식, 뭐 비표상, 표상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은 내 생각이 어떻게 그 자연현상과 만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했던 그 공모전 작업,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그 톰 메인, 모포시스와 같이 작업을 했어요. 한국 작업인데, 제가 부른 게 아니라 그 모포시스 톰 메인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그 항공박물관 그 프로젝트 하나 썼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거를 발의한 것이 그 공공기관이 좀 그저 그렇게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 그랬더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건축한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톰 메인이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몇 번 작품 프로젝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올 때마다 뭐 한 4시간, 3시간씩 뭐 얘기하면서 막 서류를 풀어가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했던 작업인데, 이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 이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코리안 내셔널 에비에이션 뮤지엄인데, 이게 김포공항에 이제 지금 세워졌어요. 우린 떨어졌고, 근데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야, 이게 세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걸 감각해. 왜냐하면 순전히 이미지네이션이거든.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죠. 저기 보면 그 조르즈 피에로 쉐라가 그린 그람시아트 섬의 일요일. 여기 보면 이제 로트레몽의 그 재봉틀 우산 뭐 이게 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도 좋아. 여기 보면 디키리코의 뭐 그 뭐죠 그 러브송 엘르창 데 아모르라고 하는 뭐 석고상도 있고 수술 장갑도 있고 막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피터팬의 꿈 어렸을 때 피터팬의 꿈을 꾸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날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김포광내 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고 막 얘기하고 비행장 속의 항공박물관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계속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박물관이 있어요, 비행박물관. 이런 아이러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항공모함이 저 바다에서 떠다니지 않고 갇혀 있는 저 모습, 이 모습에 상당히 이게 항공박물관이 비행장이 얼마나 프로그램이 재밌을까.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죠, 사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비행기 날개가 하나 있는데 이 날개죠, 비행기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어느 기관도 뭐 엔진이 나올 필요 없어요. 날개가 있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네임이 더 윙이로 해서 내버렸는데 여기가 지금 사이트예요. 마곡지구 있고 김포광 있고 여기 보면 빨갛게 된 요 지점이 바로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활주로고 그래서 대지에서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 포인트로 보면 바로 이제 그 한쪽은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에 다 한쪽은 완전히 여기는 이제 비행기. 다시 말해서 요 지점 하나가 이미 국경선입니다. 이걸 넘어가서 패스포트를 내고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한국 땅이 아닌 거죠. 거기 어디야? 노맨스랜드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했냐면 잘랐어요. 남들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잘라서 중간 부분 여기에 사업부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아파트고 여기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오고 비행기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앞에 공원을 하나 제공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공원을 이쪽에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 이 정도도 올 수 있는 거야.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한 4, 5년, 5년, 6년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K-팝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던 시기입니다. 거의 1년에 250만, 300만, 350만 육박할 때라 여기 항공모함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기다가 장사할 수 있는 걸 만들자 해서 사실 비행기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뭐 현대자동차도 전시하고 삼성 TV도 전시하고 기타 등등 뭐 패션쇼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K-팝 페스티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이제 배치도인데 이제 여기에 뭐 비행기도 이제 놓고 그럽니다. 바깥에다가. 그래서 비행기도 이게 전시물이 아니고 이쪽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비상탈출구에 쭉 미끄러내리는 걸로 나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를 생각할 때 여기 이제 퓨셜라게라고 해서 비행기 엔진을 덮고 있는 비행 동체를 갖다가 형성해서 이걸 빔으로 쓰고 무주 공간을 만들었어요. 기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스를 그걸 싸고 있고 이 동체는 동선입니다. 동선으로 쓰이면서 구조체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그 어떤 염려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광장에서 뛰어노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그람샤트의 그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에서 봤듯이 그래서 뭐 피크닉도 나오고 뭐 여기 음식점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전시하는 비행기를 막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다시 말하면 B29기 뭐 원폭 원자폭탄 떨어졌던 거 6.25 때 삼성했던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쓰였던 거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생산하죠. 거기까지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숫자 18대로 이제 제한하고 요 지금 밑에 부분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쇼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물건도 팔도 되고 장터도 되고 비행기를 보는 방법이 돼요. 우리가 늘 비행기를 밑에서 봐요. 이카야 뭐 매달아놓으면 밑에서 보고 뭐 하는데 이거는 비행기를 막 가까이서 보고 옆에서 보고 측면으로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시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퓨셜라게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창문 요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션 임파서블에서 보니까 유리에서 막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막 저 뭐지 내비게이터 하는 거 보고
여기다 딱 찍으면 그게 이제 그 비행기에 뜨는 거. 비행기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죠. 여기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리프트에서 내가 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 이건 성경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게 다이얼로그의 시작이며 사실은 어떤 관계를 깨는, 관계를 새롭게 여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요거 앞으로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그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업을, 학생들 작업을 좀 몇 개 보여줄게요.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K교수의 건축 수업입니다. Dialogue in Graduation Thesis Project, 졸업이. 제가 이제 5학년을 이제 쭉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오는 학생이 뭐 어떨 때 10명, 어떨 때는 6명, 어떨 때 15명인데 숫자에 관계없이 한 달 내내 15명이 오면 15개의 대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모든 학생이. 어느 날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됐거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대지를 돌아다니고 각자가 돌아와서 그 받은 인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역사, 야사, 뭐 관련된 이야기들, 사건, 또는 영화에서 쓰였던 장소, 뭐. 그래서 한 달 내내 대지를 물색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대지를 결정합니다. 왜 대지 결정할 때 그 대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들어서, 괜찮다, 재밌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누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내, 그 다음에 고난, 뭐 이런 게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이때 사실 그래서 주제어를 줍니다. 자, 올해의 주제는 뭐, 테란바그다. 남겨져서 쓸데없는 땅. 올해의 주제는 도시의 폐허다. 뭐 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대지를 찾아오게만 좀 해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게.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여학생 작품인데, 이문동입니다. 서울의 이문동인데, 이문동은 서울 사람도 잘 몰라요. 잊혀진 동네, 서울에서. 그 다음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사이인데, 많이 아는 사람은 뭐 서울 시립대, 서울에서 되게 추운 동네에 있죠. 서울 시립대. 서울 시립대 학생이나 경희대 본관, 뭐 그런 학생들 알겠죠. 이문동. 근데 어느 날 이문동 지하철역을 잡아왔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역을 잡아온 이유가 지하철역이 낀 게 있어요. 고속도로 사이에. 그래서 이걸 새로 짓겠다고 해서 아예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문동 지역이 지금도 그 연탄 공장이 있긴 있어요. 그 밑에. 그 위는 철도 기차장으로 딱 덮여져 있고. 그래서 여기를 대지를 잡아서 주변이 보면 서울 동대문 외곽에 위치해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청계천 뭐 하면 무슨 무분별한 이지정책을 해가지고 다닥다닥 집만 많이 세워놨고 최근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해서 굉장히 좀 시세말로 뭐랄까 이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지저분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그런 동네인데 60년대 저탄장하고 철도 차량기지가 작성이 되면서 산업기반 플랫폼으로서 작동해왔고 도시 가격을 연결하면서 삼표 연탄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저기 구파발 동네 수세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절을 보면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 지하철 역사가 여기 보면 지하철역 이게 지금 기존 지하철 역사 여기 보면 낀 게 있죠. 고속도로 사이에 이렇게. 이게 재밌긴 한데 이 재미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경계 상황이며 그 경계 상황이 가지고 엄청난 긴장 이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뭘 만들자 했는데 이제 결국에 저탄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탄장이면 이제 강원도에서 오는 열차가
석탄을 캐와서도 놓고 가는 곳이고 여기서 연탄을 만드는데 강원도와 여기가 연결되는 고열처럼 되는 거죠. 그 석탄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산업시대까지 우리 주요 원료였고 그 뭐죠 에너지원. 그 다음에 원유와 달리 석탄은 고대 식물들이 썩어서 이제 만들어진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다가 야 그러면 지하철역을 한번 만들면서 기존에 우리나라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하철역을 보면 그냥 조그맣게 아주 그 구석탱이에 계단 하나 있는 건데 아예 광장과 저기 뭐지 지하철역과 식물원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식물원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도시공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자본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바로 요게 쉐입입니다. 그 지역에 그 철도청에 철도가 그래서 서울의 근대 과정에서 이루어진 외곽 지역으로 벗어난 소외 에일리어네이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고 이 소외라는 것은 텅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틈인데 이 틈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양대가 있는 그런 골목과 이쪽에 청년 이쪽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하철에 되면서 연결해주기도 하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상상도예요. 지하철이 딱 들어오는데 식물원으로 들어온다. 기분 이상하겠죠. 그것도 희귀식물 키우면 고사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고산 뭐 이런 것들, 희귀약초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기 이제 모형이 되고 이제 저는 그 모형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야 여기 보면 이제 자기들이 모형했던 그런 연계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보여줍니다. 되게 베스트우드를 만드는데 제가 개인 작업을 베스트우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교수는 베스트우드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써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단면 모델입니다. 단면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단면도고요. 저는 모델과 단면이 모든 도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평면은 일종의 그 시스테매틱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단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단면의 감성을 여러분들이 느껴보기 바라요. 여기 단면도고 다른 쪽에서 본 단면도이며 식물원과 그 다음에 석탄박물관 뭐 등등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저 위에 이제 떠 있는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하고 서울시 입대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소위 에너지 연구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에너지 연구소지만 이제 연구원이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하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지어진 플로팅하는 둥둥 떠 있는 메스와 그 지하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필로티로 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차가 통과하고 그 플랫폼이 나올 때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발터 베냐민의 다이얼렉티컬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세발디의 그 루인 페어를 연기하는 작업을 이론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 친구가 대학원에 와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학부 때 이걸 못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익스텐시브 어반 패턴 뭐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면서 광장과 플랫폼과 철도와 그다음에 식물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가드로 형성을 해서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럴 가든 그다음에 데이터스케이프 가든 뭐 해가지고 쭉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시적 사건과 대지의 기억 있는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뭐 등등의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넣는 거죠.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뒤에 그런 게 어떻게 보이냐.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갔던 이제 두 번째 여학생 작품인데 그 링크라는 주제로 이거는 사실은 그 멈추지 않는 식물원이에요. 식물원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불만이 있었냐면
그 서울에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걸 괴물로 보는 이유는 이걸 왜 복원했을까? 그것도 이제 위에 그 가든으로 공원으로 설마 이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하일라인 파크를 모방했을까? 제발 아니었으면 뭐 그런 입장인데 이제 걸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계가 없는 거예요. 링크가 이야기가 연계가 안 된다. 이야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상한 괴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식물 안에 있는 암술, 수술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건물이 되게 단순한데 내부가 엄청 복잡한 것들이 막 그 마치 그 담장을 뚫고 나오듯이 나온 모습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그 7017 얘가 이제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그 남산 부분과 연결시키되 왜냐하면 그 끝난 이제 바로 회원점 기슭이고 회원점 기슭은 남산의 밑바닥이고 남산의 중간이고 바로 뒤에 남대문이 있고 해서 그 주변이 끝나는 지점이 엄청나게 그런 게 많은데 굳이 거기다 뭘 할 게 있을까 하는데 이제 남산 식물원도 있었고 다 없어졌지만 또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정원 해닝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도 없고 하니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꽃집입니다. 완전히 꽃을 식물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소리가 나는데 그건 설명을 제가 안 할게요. 소리 들려요? 네, 좀 보여주십시오. 예.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는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어서 이 빌딩 친구가 약간 동영상 같이 빌딩 만들었거든요. 빌딩 내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주변 소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지금 컴퓨터에서 음악 소리가 나오네고. 음악 잠깐만요. 소리하고 들어봐. 잠깐만 금방 해드릴게. 지금 학생으로 불렀네. 네네 왜 소리가 또 안 나지? 잠깐 끄다 키겠습니다. 네네 아까 해놨잖아. 아, 이게 또 안 되나? 금수 소리. 별로 안 떠. 어? 오케이.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프로젝트 설명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들리나요? 네. 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 and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walk away, but I am not going anywhere. I am not going anywhere.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I'm a river with a spell. I like to hear but not to listen, like to say but not to tell. This is why I always wonder.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Won't go anywhere, so give my love to everyone. 네.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일기처럼 해서 이렇게 PT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 했었고요. 이제 빨리 보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로 저희 스에서는 한 5년 동안인가 계속 그 지하철역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유가 이제 아까 이제 선배들이 했으니까 자기도 요거 이제 플랫폼 앵커링이라고 해서 이제 동작역을 했는데, 뭐 이유는 없어요. 이 친구가 동작역 부근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동작역을 가지고 하나의 그 디자인 프로포즈를 했는데, 메트로 그 지하철역을 어떻게 소셜 컬처럴 플랫폼으로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동작역이 가보신 분 알겠지만 동작역이 위치한 곳이 그 바로 옆에가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고 그 옆에가 국립현충원이에요.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스하고 네크로폴리스가 이렇게 마주하는 그쪽에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서울, 지방에서 서울 올 때 동작나루에서 배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쪽에 하나의 그 플랫폼인데, 이제 소위 액티비티를 조성하는 걸 만들었죠. 컬처럴 컴플렉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모형 자체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던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라, 사이트 앤 서라운딩을 보는데, 이건 하나의 그 한강과 도시 사이의 경계이며, 아니 도시적인 어떤 도구다, 인프라스트럭처로서. 그 다음에 그 과거의 메모리, 그 기억을 지워버리듯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주거지와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낑겨 있는 소위 노맨스랜드다. 뭐 이게 자기 나름대로 했다는 거고, 위에 있는 그림은 동작역으로는 4호선, 7호선들이 올 때 거쳤던 역에서 봤던 주요한 그 문화시설들을 쫙 이제 종로상가역 무슨 뭐 창보역 이쪽에서 그거를 이쪽에 이미지로 해서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모형, 사이트 모형이고요. 여기 단면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D 프린터 작업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좀 만들어서, 이 쉐입은 사실은 이제 포드 쉐입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북경 프로젝트 할 때 썼던 거를 이 친구가 좋았는지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스트럭처를 풀어서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단면도와 단면 모형, 그 다음에 3D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평면이고요. 단면. 지금 지하철역이 이제 4호선 쓰는 게 있고, 옆에 7호선이 만나는 지점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브릿지를 넘어서 바깥에 있는 공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걸 하고, 밤에는 이제 조명을 통해서 이제 그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의 그 약간은 좀 무섭긴 하겠죠. 옆에가 무덤이고, 이 친구가 이런 이상한 사건을 좋아해서. 요거는 올해 했던 어반 브로크라고 했던 월워크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코란타님이라고 해서 지금 만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코란틴 격리 수용 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 수용 시설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소위 풍납토성 지역에 이제 남겨진 땅, 특히 고속도로 사이에 빈 땅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시멘트 공장을 연계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풍납토성이 물론 지금 한성 백제 도읍이었다고 하고 위례성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방어성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문화적 유재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빨갛게 색칠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땅을 팠다가 그 메꾼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차장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지들이 엄청나게 그 들어차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뭐 그래서 이 소위 도시의 방벽, 예전에 지금 이제 유럽의 방벽처럼 일종의 그 코로나라는 어떤 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격리 수용 시설인데 사실은 그 격리 수용 시설이기보다는 호스피탈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휴양하다, 리조트하다라는 뜻을 해서 이제 이게 고속도로가 세 겹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그 사이마다 남겨진 공간들을 이용한 연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지역별 특성들이 이제 연결하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형태로 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풍납토성 자체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멘트 공장을 개조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빈 땅들을 이제 쓰는다는 얘기죠. 이게 단면이고요. 중간에 있는 시설, 뭐죠? 그 운동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격리당하면 사람들이 호텔에다 가둬놓고 계속 밤만 갔다가 나르고, 우리나라가 아마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그걸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이제 사라지니까 뭐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제 소위 그 이것들은 나중에 그 뭐죠? 호스텔이나 여행자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다. 이게 모형이고요. 이제 단면 모형 이제 보시면 그 단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중잡이 정원이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죠. 그럼 한강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내부 지역으로부터 이제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한강으로 나가는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딱 1시간 반이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그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20분에 끝냈습니다. 잘했죠? 아이고, 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늘 느끼는 거지만 대화에서 또 그 다른 특강에서 하는데 저가 우선 제가 공부가 무지됐고 아유, 또 감사합니다. 예, 아니 특히나 뭐 작업은 제가 익히 알지만 학생 작품은 또 처음 보는데 다소 놀랍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자극이 돼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저 즐겁기도 하고 왜, 뭐, 잘하시잖아요. 난 인제대학생들도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하여튼 그 좀 너무 좋은 강의 들었는데 그 길어지지 않게 혹시 뭐든지 좋으니까 구 교수님께 모시기가 힘드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면은 뭐든지 좋아요. 저부터 질문을 먼저 하면은 그 네. 지금 세 개 프로젝트이 셀렉션 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그 5학년 졸작 중에 상위 몇 프로쯤 되는 겁니까? 상위 1%죠. 좋은 좋은 프로젝트. 앞에 두 개 여학생들은 아까 원예원 했던 친구는 우리 졸업 설계 최우수상 받았고, 아,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무슨 공모전에 내서 둘 다 1등 한 거예요. 그 앞에 거 두 개는. 예, 예. 뒤에 거 두 개는 이제 졸업 네. 우수 설계상에서 이제 장려상 받은 두 명이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우수한 애들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졸업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예, 뭐 늘상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 구 교수님께 들었지만은 그 사이트에 대한 그 집요한 학습, 그 고난의 길, 한 달간 하신다는 거 다시 실감을 하고 음. 그것이 또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나 그 이후 작업에 재현, 리프레젠테이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뭐 학생들 작품 또 역시 그 늘 작업을 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학생들 작업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또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반성까지. 예, 그 뭐 또 다른 분들 누구나 질문 있으면은 예, 지금 좀 예, 부탁드립니다. 저 고인석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우리 강민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 뭐 강의 내용이 뭐 학생들보다 저한테 상당히 더 이게 재밌고 자극적인 요소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학생들이 뭐 이해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졸업 작품 지도하실 때 이제 한 달간 그 사이트를 둘러보고 사이트하고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가 뭐 다 돌아본다는 게 이제 사실은 지도 교수로서도 엄청난 열정인 것 같고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서 나온 요소들하고 이제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게 이제 학생들도 상당히 뭐 그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관계들을 이끌어내는데도 인내가 상당히 필요하고 어떤 저 방법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사이트들을 잘 보시고 학생들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끌어낼 때 주로 쓰시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쓰는 방법은 뭐 특이하게 뭐 없고요. 사실은 학생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오픈돼 있지 않은 측면이 되게 많고,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건축 교육이 갖는 맹점,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맹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언제나 오픈엔드를 이제 설정해주고, 그 교수님들은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만 유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그럴듯한 것보다는 엉뚱한 생각, 뭐 도시적인 것보다는 자기 생각도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떤 지하철역인데 서울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이 저기 삼각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있는데 남산 쪽에 이태원에서 내려오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가장 깊은 역이래요. 근데 그게 원래 시청을 거기다 옮기려고 이제 미군 부대가 나가고 했다가 그게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그냥 깊은 지하철만 남아 있어. 그 깊은 지하철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지하철 자체가 하나의 통풍기가 서울 그 도시의 통풍기가 되는 걸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뭐 글쎄요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뭐 얘기한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만 열어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아까 그 석탄 박물관 있고 하는 것도 학생들이 동의가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가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식물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유행가 가사에도 뭐 동물원 옆에 박물관 옆 동물원 뭐 이런 거 일종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생각,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 어울리지 않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낯설음을 늘 유발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상당히 배우는 게 많죠. 돌아다니면. 그 기회가 아니면 저도 사실 서울을 하나도 모를 수 있었는데 구석구석 알게 되는 거가 이제 학생들이 진짜 아까 그 풍락동 같은 것들은 특히 인천에서 가기에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끝과 끝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면 이제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대지를 구할 때 상당히 이제 고심을 특히 부산은 내가 볼 때 저번에도 보면 사이트가 재밌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을까는 그 스튜디오가 학생들끼리도 서로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되는 관계고 교수와 학생들도 서로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되는 관계라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그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답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예,
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중에 이정훈 학생이라고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훈아. 이게 네, 얼굴이 인지대학 안 보여가지고. 4학년 재학 중인 인류학부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이트에 조각을 모아서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특별한 조각인데,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나 주변 언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조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이트의 좋은 조각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야, 과영이 네가 왜 여기 딱 뜨냐? 얼굴이? 우리 학생도 좀 듣고 있는데 지금 자네가 여기 얼굴이 확 뜨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추워. 너무 크게 뜨고 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화면 끄겠습니다. 지금 이정환 학생 질문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조각, 생각의 조각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내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하는 조각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머니랑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상권 둘 다 모르는 것을 하는데 뭐 어머니는 이런 생각에서 저거 장독대 썼으면 좋겠다. 저기서는 뭘 펐으면 좋겠다. 저기서는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또는 야 저거는 우리 동네에 뭐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공공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 얘기를 했는데 그 문화재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기에 나름인데 그 문화재 자체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 복원하고 하는데 너무나 그 정신줄을 놓다 보니까 서울에 혹시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동대문 성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정말 막 서울시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고, 다 이제 글로 막 써서 뭘 했는데, 그거 6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걸 복원한다고 치고, 100년 된 거기에 살고 있던 어떤 그 공동체, 개만시업들 다 철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저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문화재에 그거를 조각을 모은다는 라는 게 나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아케올로지컬 작업, 다시 말해서 고고학 쪽에서 보면 여기서 뭘 팠는데 뭐가 쪼가리 나와서 저기서 뭘 파면 쪼가리 나와서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썰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대지를 갔더니 이러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부산에 살고 있다가 뭐 서울에 어떤 대지를 잡아서 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거기에 역사라든가 거기에 벌어지라든가 또는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뽑아서 그거를 이제 쭉 정리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도 아까 그 학생들이 뭐 저걸 할 때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설득과 이게 사실은 이게 크리틱이라는 게 학생들을 막 이렇게 못 사게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 사랑하기 때문에 설득과 그다음에 어떤 중재와 또 거기에서 뭐 약간 협박도 있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아까 쉽게 얘기하면 원예원에서 음악 틀고 했던 친구는 정말 다루기가 힘든 학생 중에 하나인가. 왜냐하면 욕심이 많고 자꾸 졸업설계니까 사이트를 너무너무 넓혀가다가 본인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폭 13m에다 길이 90m 딱 줬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뭐 암술 수술이 잘하고 뭐 꽃이 막 이렇게 넘겨들어가지고 훅훅 하고. 그래도 거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거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실제 어떤 것이 정해지면 학생들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은 그 생각을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한약 만들 때 쓰듯이 여러 가지 식물을 조합해서 쥐어짜서 우리가 먹는 한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이트의 조각, 그걸 이제 그 조각 자체를 너무 가지고, 아까 항공방송에서 보였던 조각 자체도
연상작용이죠. 연상작용. 자, 공원이 있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아까 항공모함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생각을 쭉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독서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요새는 읽어주는 사람 있죠. 읽어주는 프로그램. 소설책도 좋고 뭐 철학책도 좋고 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뭐 몇 개 더 해도 되고.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바로 해요. 손 드는 게 보여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떠 있는 거는 정하진인 누구예요? 정하진 학부생? 왜 떠 있지, 이 사람? 아, 살아났네. 광혁이 있나? 정광혁이. 정광혁은 우리 인하대 학생인데, 대학원? 아, 손님이시구나. 동명이 있어요.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은 이좀 마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련 가지지 말고 질문 뭐든지 좀 하면 좋겠는데. 저 4학년 학생들이 하지 않을까요, 많이? 곧 졸업 설계 할 테니. 지금 오늘 많이 빠졌어요. 아마 다른 수업이 좀 겹친 게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지금 학교 우리 팀즈에 녹화가 돼가지고 파일이 올라가니까 뒤에 보겠다는 또 이런 생각도 애들 가질 수 있고요. 아, 예. 뭐 비대면 수업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생깁니다. 예. 구 교수님, 하여튼 뭐 지금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너무 열강해 주시고 1시간 반. 아니 지금 뭐 질문까지 해가지고 2시간 다 돼갑니다. 근데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 이게 뭐 이루 열거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전부 다 리뷰를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도 또 똑같이 그 리뷰하고 서로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모아주시면 제가 구 교수님께 왕창 해가지고 또 질문 드릴게요. 자, 이쯤 하면 되겠죠? 네. 뭐, 구 예, 교수님 교수님, 인사라도 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동안. 자, 구 교수님께 전부 다 아이콘으로 박수 한 번씩 보냅시다. 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보여? 형 잘 보여요. 아, 예, 예. 잠깐만. 아이고, 오늘 진짜 아이콘으로 보내는 박수. 요즘 이렇습니다, 세상이.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라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